자, 오늘은 이제 누크에서 렌더된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이제 합성까지 어느 정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리드노드 이렇게 방금 렌더한 것들을 가져올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미지들은 제가 방금 렌더한 건 아니고 이제 예전에 렌더에 뒀던 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 뭐 카메라 각도라던가 뭐 이런 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래도 뭐 기본적인 레이어 구성은 지난번과 오늘 수업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 방향이 좀 달라졌죠. 네,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티클 프레임 가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스크 패스. 자,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요 질럿 부분과 요 마스크를 가지고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맵으로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할 건데요. 자, 우선 이제 이 질럿에다가 머지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두 개를 얹어 줄 건데, 자, 머지로 얹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 맵을 자, 알파를 사용해서 이 알파 부분을 제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질럿 마스크라는 이 이미지는요, 블랙 앤 화이트로 렌더를 했었고요. 따라서 알파 부분을 보면은 알파는 이렇게 전체가 화이트로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셔플 노드를 이용해서 RGB 부분을 알파로 바꿔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레드, 그린, 블루, 알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중에 레드 하나를 이렇게 알파로 바꿔서 이렇게 알파와 컬러가 똑같이 되게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제 여기다가 오버가 아니라 이 부분을 사용하는 매트가 아니라 마스크 이렇게 해주면 이 부분만 남겨두고 이렇게 싹 컬러가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이전 작업했을 때랑 방금 이제 오늘 수업했을 때랑 조금 상태가 달라져서 그런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더미 모델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스크 맵 자체가 손톱이나 이런 디테일들이 이거하고는 다르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자, 여기에다가 이로드라는 노드를 달아서 엣지를 좀 늘려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이로드로 약간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 늘려주면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정도 해주면 영역이 조금 늘어난 게 보이죠. 사실 별 상관없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이 혹시 마스크가 잘못돼서 조금 모자란다 그러면 이렇게 영역을 조금 늘려줘도요, 우리가 여기에 이미 알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해보면은 이 영역만 조금 이렇게 늘어날 뿐이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해서 약간 맵의 부족함을 또 조금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처리해도 없어도 사실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스크 맵을 해서 질럿이 이렇게 사라지는 요 모션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파티클을 얹어 줄 건데요. 머지로 파티클을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티클이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에다가 다시 이 질럿을 이렇게 합쳐진 이 레이어들을 얹어주면 항상 얹어지는 건 B에서 A 순서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흩어지는 거를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합성해서 조금 뭘 더 해볼 건데요. 제가 아까 렌더 이렇게 레이어 세팅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요 광선검이랑 눈 쪽을 좀 빛을 나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예전에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렌더 패스를 조금 추가를 했어요. 이 질럿 쪽은요. 그래서 질럿 쪽에 무슨 패스를 추가했냐? 그러면 뭐 디퓨즈, 스페큘러 이런 걸 전부 추가하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에미션 하나만 추가해서 렌더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에미션 패스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 에미션 맵이 들어간 부분만 이렇게 뽑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러면 자, 셔플 노드를 이용해서 에미션만 이렇게 따로 가져올 거고요. 에미션을 올 에미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에미션 부분만 밖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에미션이 전부 블루톤이죠. 그래서 블루 부분을 그냥 알파로 빼버리면 이렇게 알파로 요 블루 부분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글로우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요. 글로우 이렇게 발광을 시켜줄 건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광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요 방금 만들어진 요 맵을 이용해서 이렇게 에미션 부분만 요 알파 부분을 여기 마스크에 넣어서 에미션 부분만 발광을 시켜줄 거예요. 살짝 빛나는 거 보이죠? 자, 그러면 값을 좀 올려보면 이렇게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제 빛을 내주려 그러는데, 이렇게 글로우를 하게 되면은 방금 본 것처럼 약간 요 색은 분명히 밝아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색은 분명히 밝아지는데, 우리가 글로우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번져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없죠, 잘. 왜냐면은 이게 여기서 마스크 처리가 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이 글로우를 이렇게 셔플 쪽에다 옮겨 놓고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이 글로우를 이렇게 셔플 쪽으로 그냥 옮겨 놓고요. 이렇게 에미션에서 이렇게 직접 글로우를 준 다음에요. 이렇게 글로우 옵션에 가보면 여기 이펙트 온리라는 체크하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주면 원본 지오메트리 요거는 빠지고요. 이렇게 이펙트 부분만 이렇게 이미지를 가져오는 이런 옵션인데요. 이렇게 이펙트만 만들어줘서 요거를 자, 오버가 아니라 플러스로 이렇게 원래 지오메트리에다가 이미지에다 이렇게 얹어주면 이렇게 특정 부분만 이렇게 발광하는 이런 느낌을 얻을 수 있고요. 자, 이제 글로우에서 좀 강도를 조금 조절해주면은 네, 이렇게 광선검과 이렇게 눈 등 이렇게 발광하는 쪽들만 조금 더 이렇게 빛이 나는 느낌을 얻을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자, 사라지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물론 파티클 자체는 발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히 두 개는 이미지 차이가 있게 되고요. 물론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또 이 부분만 또 따로 어떤 어트리뷰트를 여기 파티클에 담아서 이걸 조절해 줄 수도 있겠지만 광선검이 부서지면서 불이 꺼졌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크게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파티클 입자들이 이렇게 곱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누크에서도 약간의 필터들을 쓸 수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런 블러 같은 이런 좀 소프트하게 만드는 뭐 이런 노드들도 있고요. 다만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너무 뭉개지는 경향이 있어서 약간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메디안이라는 필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런 작업 시에는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자, 다만 이 필터는 뭐라 그럴까요? 디테일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남겨주면서 너무 값이 커서 그렇죠. 0.3 정도 이렇게 해볼까요? 자, 디테일을 좀 이렇게 남겨주면서 약간 샤픈 같은 느낌도 같이 주고요. 뭐 요런 정도의 필터인데요. 생각보다 좀 무거운 편이어서 자,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데 보면은 이제 색상도 뭐 조금 바뀐 것 같고요. 네, 아, 요렇게 되네. 필터가 너무 커서 완전히 뭉개져 버렸죠. 자, 0 이러면 요게 이제 원본이라 그러면 살짝 주면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졌고요. 요거보다 더 조금 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메디아는 필터도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종종 사용이 되고요. 자, 아니면은 약간 글로우를 줘서 지금은 좀 심하고요. 살짝만 줘서 이렇게 발광하는 느낌을 좀 만들어줘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요런 이렇게 물체가 이렇게 연기로 사라지는 이런 작업을 어드벡션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자, 볼륨의 어드벡션 그리고 같이 배웠던 오늘 웨지를 이용해서 파티클의 양을 10배 이상 늘리는 이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해봤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 이제 핵심은 사실 우리가 이 지오메트리를 우리는 오늘 놓고 작업을 했는데요. 자, 이게 질럿이 아니라 우리가 촬영한 진짜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지워주는 부분을 우리는 직접 렌더링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이용해서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 질럿이 3D가 아니라 진짜 촬영된 사람이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촬영된 사람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더미 모델링을 이렇게 매치 무브를 한 다음에 텍스처, 룩뎁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마스크 패스만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람 더미 모델링에 우리 언제 배웠었냐면 누크 두 번째 수업 때 카메라 프로젝션을 배웠었죠. 그 카메라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사람 촬영된 거를 컬러를 매핑을 해주고요. 그 컬러에서 이렇게 파티클을 이미팅을 해주고, 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3D, 풀 3D가 아니어도 또 충분히 촬영된 실사에다도 이런 작업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VFX에서는 이제 응용 범위가 꽤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과제로는요.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엑스맨의 나이트 크롤러 이런 이펙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나쁘지 않을 거고요. 물론 포폴까지 생각해서 뭐 그린 매트 이런 거 달아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배경 따로 사람 따로 뭐 이런 식으로 찍어서 뭐 리무브 이런 것까지 해서 직접 실사로 촬영을 해서 작업을 해봐도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뭐 지오메트리 이런 걸 구해서 한번 이런 볼륨 어드백션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업 때는 이렇게 멈춰있는 이런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작업을 했지만요. 그래도 포폴로 조금 이제 작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브 포폴로라도 좀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재미없는 이런 지오메트리보다는 좀 움직임이 있는 것들로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로도 좀 이용해볼 여지들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볼륨 어드백션 할 때 파티클 모션과 팝포스를 이용했을 때 모션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확인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웨지의 사용법을 좀 다시 한번 숙지하셔서 작업된 파티클을 이제 여러 번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양을 늘리는 것도 이제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